베트남 투자, 베트남 부동산, 그리고 베트남 생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저는 베트남에 집 사주는 누나 마이홈사이공 부동산 대표 장은희입니다. 네, 최근 김정일과 트럼프의 미북 정상회담, 박항서 축구 신드롬 이런 호재들 때문에 요즘 베트남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 지역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일전에 제가 그 호치민 지역 투자 정보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제작을 했었는데 미처 못 보신 분들은 여기 링크를 참고를 해서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호치민 지역뿐만 아니라 많이들 물어보시는 호치민과 하노이 부동산의 특장점, 또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투자자 관점에서 자세하게 분석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베트남을 설명할 때 중국과 많이 비교를 해서 설명하시는데요. 하노이는 중국의 북경, 호치민은 중국의 상해와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에 북경과 상해를 다 방문을 하고 똑같은 느낌을 가졌는데요. 부동산에 있어서도 호치민 부동산과 하노이 부동산 분명한 특장점,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하노이는 행정 수도입니다. 면적은 서울의 한 5.5배 정도 크기가 되고요. 호치민은 경제 수도죠.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면적은 서울의 3.5배. 그러니까 하노이가 호치민보다 훨씬 더 큽니다. 자, 인구는요. 하노이는 800만 명, 호치민은 약 1000만 명, 990만 명, 유동인구까지 하면 1000만 명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면적이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호치민에 많은 인구가 몰리는 이유는 기후가 좋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발전되어 있는 경제 도시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GDP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하노이의 경우는 GDP가 약 3,000에서 4,000불, 호치민의 경우에는 평균 6,000불대가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베트남 전체 GDP가 한 3,000불, 2,900불에서 3,000불이라고 봤을 때 이미 하노이와 호치민은 수도와 경제 중심 도시로서 충분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국 교민을 보면 하노이의 경우에는 약 6만 5천 명, 호치민의 경우에는 약 15만 명, 거의 2배 이상입니다. 또 날씨가 이제 하노이는 좀 습하고 흐리고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이런 체감 온도로 봤을 때도 겨울이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호치민의 맑고 따뜻한 기후를 선호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이제 임대, 유동 수요도 훨씬 호치민이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노이는 전통적으로 베트남의 행정 수도 도시였기 때문에 최근에 또 국가 수도로서 어떤 위상과 국제 도시라는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베트남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이제 그런 차원으로 이번에 미국 정상회담도 이루어졌죠. 자, 호치민은 사실 19세기 프랑스 식민지 시대부터 이미 서구화가 진행이 돼서 동양의 파리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아주 세련된 도시입니다. 그로 인해서 도시 인프라가 훨씬 하노이보다 발달돼 있고요. 또 개방적인 분위기, 또 많은 외국 투자 자본의 유입 등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좀 더 선호를 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투자자 관점에서 호치민 부동산과 하노이 부동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조금 더 자세하게 또 도시개발 발달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호치민은 현재 도시 인프라가 정말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도시 개발 계획 중 가장 큰 확장 축으로 2군 뚜띠임 지역을 거쳐서 9군과 롱탄 신공항 건설 계획이 발표된 동나이 연작 방향으로 개발 계획이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북동쪽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근거로 볼 수 있다면 2군 지역과 9군 지역의 건설 개발 기업들이 신규 분양 입지 선정을 할 때 이쪽 지역을 위주로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고요. 또한 정부의 도시개발 계획 내용도 살펴보면 신도시 개발, 상업지구 개발, 지상철, 도로, 다리 이런 도시 인프라 개발이 이쪽 지역에 또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분양 수요가 몰리면서 경쟁도 상당히 치열하고 분양가도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어서 이 지역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선정을 하실 때는 공신력이 있는 회사인지 프로젝트 가격은 과연 가성비에 적당한지 등등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하노이 지역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노이 지역은 도시 전체가 공사 중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도시개발 계획이 아주 빠르게 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하노이가 호치민보단 5년 정도 개발이 조금 뒤처져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그 수도의 위상을 좀 갖추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인프라를 지금 성립을 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제 경기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국제 행사 등을 통해서 수많은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작년 말에 호치민보다 먼저 2월부터 하노이의 지상철 운행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 운행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 4월부터 정상 운행을 한다고 하죠. 그만큼 정부에서도 하노이의 도시개발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한국 제조기업들이 뭐 저렴한 인건비와 세제 우대 혜택을 이용을 해서 또 하노이로 이동을 했고 또 하노이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노이 발전을 보면 호치민은 아까 북동쪽 방향으로 도시개발 발전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노이는 반대예요. 그래서 남서향 방향으로 도시개발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노이의 지금 유입 인구가 계속 늘면서 사실 우리나라 건설 기업들도 많이 지금 건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현대 포스코, 대우건설 이런 한국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지금 건설을 진행을 하고 분양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노이가 지금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분양하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다양하게 있고 또 분양 가격도 호치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가성비 높은 투자를 해보실 수 있는 것이 좀 하노이 부동산의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사실 5년 이내에 하노이가 호치민만큼 발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부동산 시장 가격도 빠르게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호치민이냐 하노이냐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지 그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치민은 외국인 부동산이 개방된 후 지금 3, 4년 정도가 지난 상태인데요. 그 사이에 외국인 투자가 상당히 몰리면서 고급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부 지역은 어떤 투기 세력의 또 움직임으로 인해서 분양가가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요. 호치민 최근에 이제 분양하는 것들을 추세를 살펴보면 고가 아파트들 위주로 외국인 분양 경쟁이 더더욱 치열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유망 지역인 뚜디엠 같은 지역 많이들 알고 계시다시피 분양가가 이제 평당 1,500만 원 호가를 했죠. 그 정도로 지금 투자가 고급 아파트 또 중심 지역 위주로 상당히 좀 몰리고 있는 추세인데요. 1편에서는 좀 이 호치민의 부동산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좀 거부를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호치민 부동산 투자를 고려를 하신다라면 우선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 있는 중심 지역을 투자를 하시되 그 지역에서 가성비 좋은 투자 지역은 특히나 어디인지 또 어떤 프로젝트가 조금 더 공신력이 있는 시행사를 통한 유망한 프로젝트인지를 좀 분석을 하시면서 투자를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노이의 경우에는 호치민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이상 발전이 좀 뒤처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호치민의 5년 전 분양 시장과 같이 분양가가 상당히 리즈너블하죠. 적정한 분양가, 가성비 좋은 부동산 투자를 해보실 수가 있는 반면에 호치민 부동산과 조금 차이점은 호치민은 도시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접 지역이 빠르게 도시 인프라가
형성이 되고 발전을 해 나가는 반면에 하노이의 경우에는 투자 지역들이 조금 분산되어져 있습니다. 개발 지역들이 좀 분산되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부동산 향후에 가치가 빠르게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동산 투자에 대한 판단력을 가지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노이 부동산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투자 지역들, 투자 프로젝트들 중에서 역시나 또 가성비 좋은 투자이면서 지금 정부에서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심 지역들이 어디인지를 좀 철저하게 좀 분석을 해서 투자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호치민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도시개발 계획이 이제 시작이 됐고 진행이 됐기 때문에 5년, 10년 이상을 충분히 보시고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해보셔야 됩니다. 또 이제 하노이와 호치민의 차이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호치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국인 거주 수요도 상당히 높다 보니 임대에 있어서도 특히나 이제 유망한 이제 학군 지역이나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 수요가 빠르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반면에 지금 하노이의 경우에는 이제 도시 인프라가 생기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 임대 수요가 호치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임대가 몰리고 있는 지역은 이제 주재원들이 거주를 선호하는 특정 지역 외에는 임대 수요가 조금 부족한 시장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임대보다는 내가 장기 세 차익을 노리고 투자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노이 부동산은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베트남 호치민 지역과 하노이 지역의 이제 부동산 투자 어떤 지역이 더 유망할지 또 어떤 지역에 어디에 좀 투자를 하면 더 좋을지를 좀 각 지역 특정을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베트남 부동산 투자는 사실 해외 투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경제 발전의 속도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하시면서 투자를 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모두 성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 하노이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하노이 방문을 할 거거든요. 하노이 다녀와서 하노이 부동산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어떤 투자 상품이 좋을지를 제가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